어, 자, 주로 들어오신 분이 이제 석사분들 이렇게 들어와 계신 건가요? 여기? 석사랑 학부생이랑 선거예요? 아, 그래요. 제가 이제 그 정확한 정보는 제가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제가 이제 바로 특강을 시작하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웹은 어디 있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들리시나요? 아, 네네. 들리는데 잠시만요. 네. 내일까지 말씀드리죠. 언제까지 할 것인지. 아, 네. 이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뭐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의 배경이, 이제 이병대 교수님 강의하시는 과 소속들이시죠? 네, 맞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프렌드 시작하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화면을 공유하도록 할게요. 금요일이나 아니면 월요일까지 다 할게요. 사실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같이 특강을 하는 게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일단 이병도 교수님이 현업에서 이제 머신러닝 기술이나 IoT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좀 이제 특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 강의를 이제 진행하게 되었고요. 저 이번 강의의 제목은 머신러닝 기반으로 기반의 기술이 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보여드리고 또 어떻게 하면 이거 어떤 식으로 이제 비즈니스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간단히 소개드리면 3i 대표 정지욱이고요. 강의 소개는 일단 먼저 저를 좀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회사의 솔루션,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들이 이제 적용된 3i 인사이트라는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솔루션에 들어간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비주얼 슬랭 기술, 또 머신러닝 기반의 기술, 또 VPS라는 기술 같은 들어가 있는데 각각의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이 되었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정확히 말하면 이 모든 기술을 제가 개발한 게 아니고 기술이 깊게 들어가면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식의 활용들은 확인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를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면 저는 현재 3i라는 스타트업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7년 정도 모바일 소프트웨어 개발로 같이 이제 그 엔지니어로 일을 했습니다. 이때 이병대 교수님을 만났고 이병대 교수님이 저희 상사였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연이 되어가지고 뭐 앞으로 산업까지도 같이 하고 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 부분에서 같이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7년 정도 이제 그 연구원을 지냈고 또 영진전문대학에서 이제 조교수로 일을 하다가 3i라는 기업을 창업해가지고 현재 VR, AI 기반의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3i 인사이트라는 솔루션을 약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3i 인사이트는 그 기업용 자산 관리, 자산 중에 특별히 공간 관리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공장이나 데이터 센터 그리고 요즘 이제 많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물류센터 이런 쪽에는 각각의 현장을 보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현장에 가가지고 조사원들이 사진을 촬영합니다. 사진 촬영하고 또 특이사항을 메모를 한 다음에 촬영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복귀를 한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파워포인트 같은 거 만들어요. 파워포인트나 보고서를 만들면서 현재 현장이 어떻게 돼 있다, 조사 결과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것을 기반으로 이제 상사한테 보고를 하거나 또 이제 퍼실리티 오너, 그러니까 빌딩 오너 같은 사람한테 보고를 하면서 현재 어떤 식으로 공간이 활용되고 있는지 이 공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클라우드 서버들이 모여있는 데이터 센터라는 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 데이터 센터, 근데 서버들이 쭉 모여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서버를 관리를 하려고 하면 현재 서버 렉이 얼마큼 비어 있는지, 서버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서버 렉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에서는
실제로 뭐 분기별로 조사원들이 나가가지고 현장을 다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해가지고 현재 데이터 상태에 어떤 부분이 문제 있는지, 뭐 파워 케이블이 낡았다, 뭐 서버 렉이 이 부분이 삐뚤어졌다, 이런 식의 보고를 자료를 만든 다음에 갖고 와가지고 결과를 정리해가지고 보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조사원들이 그 조사를 한 다음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합니다. 사진을 찍는 시간뿐만 아니라 이 찍은 사진과 특이한 점을 정리해가지고 보고서를 만든다든지 PPT로 만드는데 시간이 굉장히 큰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고요. 실제로 조사하고 보고하는 시간 외에 부대 업무로 낭비되는 시간이 한 70% 정도 시간이 된다고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어떤 공간의 변화를 공유하는 데 있어가지고 업무 효율을 높이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라고 고민을 해보게 되는데요. 가장 좋은 방식은 현장을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상사 또 오너와 함께 순간 이동해가지고 볼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 이 현장을 거꾸로 거의 똑같은 현장을 그 퍼실리티 오너한테 보여줄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VI 기술이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이 VI 기술을 이 현장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VI 기반으로 현장을 조사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VR을 이용해가지고 현장을 찍고 여기서 여러 가지 기술을 합쳐가지고 원격으로 사람들이 현장을 같이 공유하고 사진으로 볼 수 없었던 정보들을 이제 VR 기반으로 쉽게 보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일반적인 이제 보고서나 사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VR 기반의 어떤 디지털 트윈이나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유지 관리를 하고 지시도 여기다 내리고 여러 가지 이제 기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집값에 지시 전달할 수 있게 만들 건데 여기에 대한 데모를 좀 강의를 하면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만든 VR 기반의 디지털 트윈, 보통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면 실제 있는 공간이나 실제 사물을 클라우드 상에다가 디지털 형식을 만든 것을 디지털 트윈이라고 합니다. 이걸 기반으로 온사이트에 있는 사람들,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 외부 관계자들끼리 이렇게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한 시스템에서 서로 협업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저희 스트레아 인사이트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솔루션 설명하기 전에 실제로 이게 적용이 되었냐, 저희가 이제 현재 크게 큰 두 개의 대기업을 이제 협약을 맺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의 엔티티라는 그룹하고 이제 그 사업 계약을 맺어가지고 엔티티의 데이터 센터 관리 시스템으로, 이제 VR 시스템으로 이제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 엔티티 퍼실리티라고 해가지고 엔티티의 통신 건물들, 엔티티 빌딩들을 현장에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저희가 이제 사업화를 시켰고,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스마트 팩토리 팀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삼성전자 스마트 팩토리 VR 기반 관리 솔루션으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비디오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하면서 이제 저희가 비대면 서비스가 뜨고 실제로 가기 어려운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딩 정보를 어떻게 온라인에 갖고 올 것인가, 이제 보시는 왼쪽 화면이 저희 솔루션을 이제 간단 데모 화면인데요. 공간에다가 공간의 VR을 촬영하고 공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이쪽에다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말로 설명드리면 이해가 안 갈 것 같아가지고 좀 데모를 좀 보여드릴 생각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기업마다 그 기업의 빌딩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이렇게 어떻게 맵 기반의 플랫폼을 제공해 줍니다. 여기에다가 자신 이제 관리하고 싶은
어떤 퍼실리티들을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고, 그 퍼실리티에 들어가면 그 퍼실리티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 플랫폼 안에서 다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진 정보 같은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 빌딩 퍼실리티의 정보들을 이렇게 다 넣을 수 있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되게 혁신적인 기술은 뭐냐면, 이 공간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3D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 3D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버추얼 투어라고 하는데,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은 구글 스트리트 뷰나 네이버 거리 뷰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실내에서 찍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퍼실리티를 자기가 이제 안에 가보듯이 가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자기가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다 이렇게 남겨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3D 태그라는 시스템인데, 이 공간 안에 어떤 문제점이 생겼다, 여기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싶다, 그럼 이 안에 태깅 정보를 넣어가지고, 특히 사진 같은 거 넣어가지고 공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가 주의할 사항이 어떤 것인지 같은 걸 집어넣을 수 있고, 또 여기다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넣어가지고 실제로 여기 작업 지시를 내리거나 아니면 작업 지시 결과 같은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기능을 더 드리냐면,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건 공간관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에 찍은 데이터를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시간별로 쭉 쌓아놓게 됩니다. 오늘 찍은 데이터, 한 달 뒤에 찍은 데이터, 두 달 뒤에 찍은 데이터를 쭉쭉 쌓아가지고 그 시간별로 이 공간을 다시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몇 달 전에는 공간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까 불탄 공간이 옛날 이랬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이것을 서로 비교도 가능합니다. 몇 달 전에 찍었던 이 공간 데이터하고 현재 데이터를 비교를 하면서 현재 이 공간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예전에 이런 공간이었는데 똑같은 시점에서 공간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타임 컴패리션 기능으로 공간을 이렇게 DB화 시키면서 이제 시간별로 공간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보여드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또 공간 안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공간의 사이즈나 면적이나 길이를 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 하나 개발을 해가지고 공간 내에서 이런 이제 길이 또 측정할 수 있고, 그리고 부피 같은 것도 원하는 형식의 부피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그 거의 모든 정보들을 여기다 제공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자기가 간 기록을 남겨놔가지고, 사용자가 이제 이 여기를 보면서, 공간을 트래킹을 하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어떻게 찾아가는지, 이런 식의 정보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 왜 유용하냐면, 실제로 저희 솔루션 도입된 게 그 스마트 팩토리하고 데이터 센터 같은 그 시설에 이렇게 도입이 됐는데, 삼성전자 이제 공장 같은 경우만 해도 하나의 라인 크기가 한 축구장 2개, 3개 정도, 큰 거는 4개, 4개, 5개 정도의 크기가 되고, 그 내부에 굉장히 많은 머신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번 들어가서 길을 잘 못 찾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작업 지시해서 그 사람이 그 작업 지시 장소까지 가는 경로들을 이런 식으로 공간 녹화 형식으로 제작해 놓으면, 이렇게 여러 개 제작해 놓으면 필요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경로를 자동으로 재생해 보면서 어떻게 찾아가는지 알아보는 형식으로 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사실 비디오 녹화는 아니고 아까 내부에서 VR 가상으로 가는 그 동작들을 어떻게 보면 게임의 플레이를 저장하는 것처럼 다 스크립트 저장해가지고 마치 나중에 플레이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서 보여주게 됩니다. 다시 그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히 보여드린 것처럼 공간을 360도 VR로 촬영해가지고
이제 이걸 기반으로 협업할 수 있는 모든 툴들을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그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이제 인테그레이션 했습니다. 시점별로 공간에 있는 데이터를 VR로 쌓아둘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놓고, 시간별로 이제 동시에 원톤을 비교할 수 있는 타임, 타임 히스토리, 타임 컴페어 기능을 같이 제공해주고 있고, 예, 가상의 공간에서 길이나 면적을 또 잴 수 있는 가상 측정 기술도 이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태깅이라고 해가지고 공간에 필요한 정보를 그냥 공간상에다 바로 집어넣을 수 있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경로를 자동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고, 이거 나중에 데모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사진 기반으로 현재 이 공간에 어떤 사진이 어디 있는 위치를 찾아주는 등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적용된 기술을 이제 하나씩 소개해드릴 텐데, 지금 이제 보신 이 기술이 사실은 딱 보면 누구나 저렇게 공간을 촬영해 놓으면 좋겠다. 누구나 이제 공장을 저렇게 촬영해 놓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장이나 공간을 360도 VR로 촬영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왔는데, 우리의 가장 큰 차별점이 뭐냐면, 우리 이제 고민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왜 이게 좋은데 사용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렇게 만든 공간 하나 만드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보여줬던 그 공간을 촬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비용이 100만 원이 들고, 한 번 촬영할 때 100만 원이 들고, 한 번 촬영할 때마다 하루 된다라고 그러면, 아무리 좋은 솔루션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솔루션을 못 사용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얘의 목적은 공간 예쁘게 보이고 멋있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공간을 아까처럼 빨리빨리 촬영해가지고 그 빨리 촬영된 데이터를 빨리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아마 네이버 거리뷰나 구글 스트리트뷰로 찍는 장비를 보신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장비는 큰 차에다가 큰 장비를 차 위에 달고 GPS 정보를 사용하면서 찍는 위치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네이버 거리뷰나 이제 구글 스트리트뷰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실내 공간에서 이러한 정보를 360도 정보를 촬영하려고 하면 문제가 뭐냐면, 장비가 일단 클 수가 없습니다. 차 위에 올리는 장비를 가지고 아까 보셨던 그 실내 공간을 촬영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실외 같은 경우는 GPS 정보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촬영하는 위치를 바로 이렇게 사진 찍는 위치하고 매핑을 시켜가지고 촬영과 동시에 찍힌 360도 사진을 서로 자동 매칭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는 GPS 정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찍는 사진 위치를 정확히 어디에 찍혔는지를 알 수 있는 방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 이슈를 해결하면서 저 비용으로 공간을 촬영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했었는데, 이제 두 가지 이슈를 해결했던 기술이 뭐냐면 슬램이라는 기술입니다. 슬램은 뭐냐면 이제 아마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슬램은 간단히 말하면 슬램은 굉장히 넓은 범위의 기술인데, simultaneous localization and mapping이라는 기술로 실시간으로 현재 위치를 매핑하는 기술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특별히 기술은 그 중에서 비주얼 슬램이라는 비주얼 정보 기반으로 현재 위치를 트래킹하는 기술이고요. 지금의 슬램의 기본적인 기술인데, 현재 들어오는 카메라에 있는 비전을 기반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내가 이동하는 경로가 어디로 가는지 이제 알아내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카메라 들어오는 이제 이미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제 피처를 뽑아내고 그 피처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동하는 경로를 트랙하는 기술이 슬램이라는 기술입니다. 저희는 이 기술 어떻게 적용시켰냐? 건설 현장이나 여러 가지 빌딩 매니저 하는 사람이 내가 영상을 찍을 때 자기가 움직이는 경로를 스마트폰에 들어오는 카메라로 쭉 카메라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때 피처 포인트를 뽑아내고 피처 포인트에 이제 움직이는 그 경로를 통해 가지고 얘가 현재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를 움직이는지를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데모를 설명해드리면, 초기에 이제 개발했던 그 데모인데요. 넘겨가지고, 그러니까 그 360도 카메라를 위에 달고요. 우리가 제공해주는 어떤 앱을 가지고 있는 이제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다니면서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폰에서는 서로 들어오는 이제 이미지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그 프레임을 추출하고 그 프레임에서 현재 피처들을 쭉 추출해가면서 현재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건 현재 이제 상용 앱을 만들기 전에 맨 처음 우리가 개발했을 때 만든 데모 앱이기 때문에 UI가 좀 안 좋도록 이해를 해주세요. 네, 지금 현재 작업자가 가는 경로를 여기 보시면 트래킹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경로를 트래킹하면서 자기가 사진 찍은 위치를 그 경로에 매칭시켜가지고 기록을 해줍니다. 움직이면서. 이런 식으로 쭉 찍어가면서 현재 자신이 찍은 위치, 자기 간 경로 이거 같이 매핑을 시키면서 실내에서 GPS 정보가 없지만 자기가 어디서 찍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매칭시켜가지고 실내 거리 뷰 같은 거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서버에 올려주기만 하면 이건 이제 360 카메라에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이것을 저희 서버에서 올려주게 돼버리면 올려주면 서버 이제 웹에서 이와 같이 현재 찍은 위치들이 각각 찍은 360방 찍은 위치들이 자동으로 매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요. 이걸 기반으로 이제 다시 아까 보셨던 내부를 마치 돌아다니시 내부 거리뷰처럼 보일 수 있는 형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술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기술이 다른 회사와 좀 다른 기술인데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동 매핑하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한 장비를 사용합니다. 되게 비싼 장비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매핑해가지고 거리뷰와 같은 툴을 만들어줄 때 있어가지고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보셨듯이 지금 저희가 제공하는 그 스마트폰 앱 하나랑 360 카메라만 있으면 이 360 카메라 어디에 달더라도 어디에 머리 위에 달아도 되고 저희 스트라이프에서 달아가지고 가도 되고 들고 다니면서 찍는 위치마다 자동으로 그 매핑을 시켜가지고 아까 보셨던 360도 가상 투어를 만들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발전시켜가지고 공간을 촬영하는 하드웨어를 하나 더 이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드웨어에서 들어오는 카메라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공간을 더 쉽게 트래킹을 하고 더 빨리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기술 개발했고요. 이거에 대한 데모도 하나 간단히 보여드리면 다음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스마트폰 화면이고요. 작업자입니다. 네, 지금 이제 가면서 찍기만 하면 현재 위치를 트래킹을 하면서 각각 사진 찍은 3mm 사진 찍은 위치를 자동으로 이제 트래킹합니다. 찍고 같이 저장하게 됩니다. 이건 좀 나중에 개발된 거라서 훨씬 더 빨리 찍히고 쉽게 찍을 수 있는 기술 개발했고 찍고 올림과 동시에 지금 보신 것 같은 어떤 VR 화면에 확인할 수 있게 기술을 개발을 했고 이걸 기반으로 이제 현장 조사, 현장을 VR로 만드는 기술을 이제 상용화 시켜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VR 기술이 사실은 모든 기업들이 하고 싶어 하는데 못했던 이유가 많은 비용이 들고 또 많은 인력이 투입된다는 문제 때문에 못했는데 저희는 이것을 한 사람이 실제로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누구나 가서 현장을 조사할 수 있고 그리고 조사 비용 따로 들이지 않고 자신이 셀프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자기가 어느 때든지 언제라든지 이제 이런 공간을 촬영하고 이걸 촬영한 걸 기반으로 이제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구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좀 프리미엄 서비스로 저희가 제공해 주는 건데 보통 이제 공간을 스캔할 때 아까 360 사진으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공간을 이제 3D 형태로 어떻게 보면 3D 형태로 조합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기술도 있습니다. 한 가지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간 자체를 3D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어디서 보더라도 360도 형태로 보일 수 있는 형태로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면 전체 공간을 3D로 볼 수 있다는 조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 이 단점은 뭐냐면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고가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공간을 이렇게 3D로 조합을 하려고 하면 찍는 위치에서 공간의 뎁스 정보, 깊이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런 깊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디바이스가 이제 3D 라이다라는 이제 고가의 디바이스. 이제 싼 거는 한 1,000만 원에서 비싼 거는 한 1억까지 가는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좀
퀄리티가 좀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이제 뎁스 정보를 뽑아내기 위해서 스테레오스코픽 카메라 2개의 카메라를 이용해가지고 양한 시차를 이용해가지고 뎁스를 뽑아내는 이런 카메라를 이용해가지고 이 공간을 촬영해야 됩니다. 이제 문제는 이런 식으로 공간의 뎁스 정보를 뽑아내기 위해서 장비를 사용하게 돼버리면 일단 장비가 매우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 단점은 뭐냐면 이 장비를 산다고 하더라도 이 장비를 활용해 공간을 촬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반인들은 거의 하지 못하는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라이다 장비를 가지고 찍으려면 그 라이다 장비를 찍고 찍은 결과물을 가지고 후 프로세싱까지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렇게 공간을 촬영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했는데 저희는 아까 보셨듯이 되게 굉장히 쉽게 360도 이미지를 찍어가지고 공간을 VR로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360도로 찍었기 때문에 이 360도 이미지 기반으로 아까 같은 공간 3D를 만들 수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했고요. 저희는 머신러닝 이용해가지고 실제 이미지에서 뎁스를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360도 사진이 주어지면 360도 사진에서 머신러닝 기술을 이제 저희가 개발한 걸 기반으로 뎁스 웹을 추출했고 각각의 이미지 특징을 추출한 걸 조합을 해가지고 공간을 다시 배치를 한 다음에 3D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사실 이제 하나의 이미지에서 뎁스 정보를 뽑아내는 기술은 이미 이제 아이트리크 학회 2016년도에 발표가 됐는데, 이제 저희가 다른 건 뭐냐면, 얘는 일반적으로 2D 사진 하나 가지고 뽑아내는 기술로 이제 했는데, 저희는 이제 다른 사진 360도 사진입니다. 파노라마 사진이기 때문에 이 기술 적용했을 때 뎁스 정보를 잘 못 뽑아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만의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이 모델을 고쳐가지고 360도 파노라마 사진에서 뎁스를 정보를 뽑아내고, 저희가 그동안 모아한 10만 개의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공간 뎁스를 찾아내고 조합해가지고 3D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상용화시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360도 사진이 좋아지면 저희의 이제 뎁스 추출하는 기술 이용해가지고 뎁스 정보를 뽑아내고요. 이것들을 이제 아까 위치별로 조합을 시킨 다음에 3D 형태로 만들어주고, 각각에 대해서도 360도 그 이미지를 매스핑 시켜가지고 3D로 볼 수도 있고 360도 사진을 볼 수 있는 형태 서비스를 만들어가지고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한 가지인데, 약간 인사이트 솔루션 이용해가지고 실내 내부를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이고, 이걸 기반으로 이제 뎁스를 뽑아내가지고 그 뎁스를 조합한 다음에 만든 3D 공간 데이터입니다. 확실하게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 트레이닝을 많이 할수록 정확도는 올라갈 건데, 아이다나 스테레오스코프 카메라로 뽑아낸 그 정보보다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약간은 이렇게 우글우글한 부분도 있고 뎁스가 좀 약간 에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예쁘게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라이다 없이 또 어떤 기술도 어떤 기술 없는 사람이 360 사진만 찍어가지고 이런 3D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고, 또 이걸 원하는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화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것도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보였던 데모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약간 머신러닝 옛날 모델로 한 겁니다. 또 향상시키기 전에 한 건데, 이제 공간을 아까 360 사진 여기 그 동그란 표시가 각각 360 사진을 찍은 위치고요. 각각의 찍은 위치 사진에서 뎁스를 뽑아냅니다. 이제 머신러닝을 추출했고, 추출된 뎁스를 기반으로 각각의 물체나 벽 같은 것의 위치를 파악을 하고 재조합해가지고 만든 3D 형태의 이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초기에 만든 모델 가지고 한 거라서 좀 에러가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더 발전된 형태의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360 투어를 이제 같이 조합을 해가지고 3D 투어하고 360 자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머신러닝 기반의 3D 재조합 기술을 개발해서 상용화시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드릴 기술은 VPS라는 기술인데요. VPS는 이제 비주얼 포지셔닝 시스템이라는 그 이름의 약자예요. 이제 이게 저희가 처음에 이 기술 개발할 때는 VPS라는 말을 썼을 때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유명해진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VPS라고 생각하시면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게 뭐랑 똑같은 기술이냐 GPS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인데 GPS는 GPS 위성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위치를 알아내는 기술이잖아요. 근데 VPS는 뭐냐면 GPS 위성 없이 이미지 기반으로 현재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을 VPS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현재 뭐 네이버나 해외 여러 기업에서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는 건데 자기가 실내 공간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뭐 강남 지하철역이 들어갔어요. 지하철 들어갔는데 지하철역 그 공간 들어가면 굉장히 넓은 공간인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자기 위치를 알 수 있는 방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인도 내비게이션 하고 싶다. 어떤 건물에 들어가거나 큰 시설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그 실내 위치를 파악해가지고 내비게이션을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되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생기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실내 내부에서 자기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을까라는 게 하나의 이제 그 IT 쪽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 중 하나예요. 그래서 그동안 가장 많이 썼던 게 뭐냐면 비콘이라는 어떤 그 신호를 주는 그 장비를 곳곳에 달아놓고요. 그 비콘의 신호를 받아가지고 신호의 세계를 측정해가지고 자기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을 처음에 도입하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이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비콘이라는 디바이스를 물리적으로 사가지고 다 달아줘야 돼요. 다 달아줘야 되고 이게 전원이 연결된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지나면 그 전원이 다 나갑니다. 그러면 1년마다 전원을 다 교체해줘야 되고 또 문제는 동시에 나가는 게 아니고 어떤 거는 전원이 빨리 나가고 어떤 거는 전원이 늦게 나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하여튼 그 전력이 비대칭성이기 때문에 뭐 어떤 거는 전원이 남아있는데 불구하고 다 갈아줘야 되고 유지보수하는 작업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보셨던 공간을 디지털 트윈을 만든 다음에 그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공간을 잡아내는 기술을, 그러니까 위치를 잡아내는 기술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 뭐, 그 대표적으로 이제 액티브하게 하고 있는 기업이 네이버이고, 얼마 전에 네이버 같은 경우 강남역을 찍어가지고 강남에서 실내 위치를 측정하는 기술을 만들어 보겠다 해서 런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기술을 저희 갖고 있는데, 이제 네이버와 좀 다른 거냐면, 네이버는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라이다라는 장비를 사용합니다. 실제 라이다를 써가지고, 라이다 기반으로 실내에 있는 피처들을 쭉 뽑아내요. 그걸 기반으로 이제 이미지를 찾아가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저희는 이제 라이다 없이, 아까 보셨던 360도, 저희가 제공하는 디바이스 가지고 360도 투어를 찍기만 하면 그 투어 기반으로 자기 위치를 찾아내는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아직은 이제 상용화 시킨 건 아니고요. 이제 개발을 완성하고, 현재 알파 테스트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주얼 로컬리제이션에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이미 공간을 디지털 트윈으로 만든 데이터가 있다면, 자기가 이제 보는 현재 화면, 스마트폰 화면이나 아니면 AR 글래스 가지고 들어오는 이미지를 이용해가지고,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내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축된 디지털 트윈에 있는 피처들을 뽑아내가지고, 그 피처 매칭시켜가지고, 현재 현재 내가 보고 있는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내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두 단계 이제 태스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지를 서치하는 순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현재 스마트폰으로 보는 화면이 있으면 이 화면이 어디 있지? 아까 찍어서 360도 사진들 중에서 어디랑 가장 가까이 있는지, 어디가 가장 매칭이 되는지, 그 이미지가 가장 매핑이 되는 그 360도 사진을 찾는 과정이 첫 번째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이미지 찾았다 해가지고 위치가 표현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이미지와 매칭되는 포지션 찾았으면 그 포지션 정보를 기반으로 현재 보고 있는 그 사진,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그 현재 사진 정보가 현재 어디 위치에 있는지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과정, 두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현재 위치를 찾아내는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지를 이제 찾아가는 과정인데, 저희가 이제 파노라마 이미지, 360도 사진을 쭉 찍으면 이것을 DB에 저장을 해놓습니다. 저장을 하면서 이제 파노라마 찍힌 위치들 정보 같이 저장하는데, 맨 처음 우리가 어떤 사진, 큐어리 이미지, 스마트폰에 찍힌 이미지를 스마트폰 보고 있는 화면이 어디 위치인지 적용하기 위해서는 파노라마 이미지 중에서
현재 보고 있는 이미지와 가장 매칭이 잘 되는 이미지를 찾아줘야 돼요. 그 과정이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파노라마 쪽에서 피처들을 뽑은 다음에 각각 파노라마보다 글로벌 디스크립터를 이제 만들어 놓게 됩니다. 만들어 놓게 되고 여기에는 피처들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가장 이제 피처 매칭이 잘 되는 이미지를 몇 개 뽑아내게 됩니다. 뽑아내게 되고 이것만도 정확하지 않으니까 현재 파노라마에 있는 이제 오브젝트들을 디스크립션 해가지고 각각 파노라마에 어떤 오브젝트가 있는지를 쭉 기록을 해놓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보고 있는 이미지하고 가장 매칭이 잘 되는 오브젝트,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 갖고 있는 이미지 찾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기술 좀 조합을 시켜가지고 파노라마에서 찍어낸 정보를 DB화 시키고, 그리고 실제로 화면에서 보는 정보,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들어오는 이미지를 매칭시켜가지고 현재 아까 찍었던 VR 이미지 중에서 현재 보고 있는 이미지하고 가장 매칭이 잘 되는 정보, 잘 되는 이미지를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주게 됩니다. 주게 되고 여기 있는 정보들을 다 조합한 다음에 가장 가까운 이미지를 찾아가지고 주는 형식의 형식으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어렵게 좀 설명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쉽게 설명하려고 해도 이 부분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맵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건 이제 실제 파노라마 이미지 가지고 피처를 뽑은 다음에 피처 맵을 구성하고 약간 보여드릴 텐데 이런 투어가 있다고 하면 각각의 360도 이미지에서 피처 정보를 쭉 뽑아가지고 이 피처를 공간에다 이제 매칭을 시켜놓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이건 라이다 보통 이거 구성을 라이다 정보를 이용하는데 제가 라이다 사용하지 않고 아까 뎁스 기술하고 피처 포인트 뽑는 기술 이용해가지고 각각의 이미지에서 방면에서 각각 이제 파노라마 이미지에 각각 그 여러 가지 방면 정보에서 피처 정보를 뽑아가지고 그 공간 사이에 다 매칭을 해놓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나중에 이제 내가 찍은 사진이나 스마트폰에서 들어오는 이미지를 이용해가지고 그 내가 스마트폰에서 사진 이미지가 어디에 가장 매핑이 되는지를 이 피처 맵을 기반으로 찾아주게 됩니다. 이거는 한 애인데 이제 순수 이미지만 서칭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회사 앞에 있는 복도를 360도 사진을 투어를 찍은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복도 옆에 있는 어떻게 보면 이거죠. 이게 화장실 윗부분 찍은 사진 찍은 겁니다. 이 찍은 사진을 이 360도 이제 그 투어에서 얼마나 잘 찾는지 보여주는 건데요. 여기다가 찍은 사진을 올리고 이제 이미지를 서칭시키면 여기랑 가장 잘 매핑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정확히 찾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뭐 비슷한 정보도 이렇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화장실 정보. 이런 식으로 VPS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보고 있는 이미지하고 가장 가까운 그 파노라마 이미지의 방면, 어디 방면에 가장 가까운지 찾는 게 가장 첫 번째 이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카메라를 찾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미지 주변에 있는 피처 포인트를 매칭을 해가지고 실제 카메라가 보고 있는 위치를 에스티메이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 로컬라이제이션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잘 매칭되는 이미지하고 그 이미지 주변에 있는 피처들을 현재 보고 있는 큐어리 이미지하고 이제 비교를 한 다음에 그 현재 큐어리 이미지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말하면 삼각 스토퍼를 이용해가지고 그 위치 한 점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 위치가 현재 이미지 스마트폰 보고 있는 화면의 위치라고 이제 파악하게 됩니다. 이게 실제 그 기술이고요. 매칭하는 기술이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지금 이제 활용하고 있냐면 그 현장 같은 것을 VR로 쭉 찍습니다. VR 투어로 쭉 찍어 나가고 그 찍은 위치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강남역이나 아니면 뭐 광화문 같은 걸 광화문 내부역을 찍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찍고 나면 스마트폰 앱을 제공해 줄 겁니다. 해가지고 쭉 가면 현재 강남역 밑에 이제 지하철 평면도가 있을 거고 자기가 어디 위치에 현재 가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형식으로 응용이 돼가지고 상용화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3i 인사이트에 적용된 3i 인사이트 솔루션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어떤 기술 사용해가지고 3i 인사이트에 해당하는 VR 기술을 만들었는지에 대해 소개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더 나가가지고 사진만으로 공간을 3D로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비스는 하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서베이 VR 투어 이용해가지고 실내 위치를 찾을 수 있는 VPS 기술까지 현재 개발된 상태고 이걸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소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네, 마지막으로 회사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솔루션 갖고 있는 회사이고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는지 약간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또 이렇게 소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인재에 굉장히 목마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같이 개발하고 지금 세계적인 회사를 키워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해달라는 의미에서 이제 회사 소개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I는 사람과 사물 그리고 공간을 연결하는 3D 인텔리전스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3I가 3D라는 어떤 그 물리적 공간에다가 새로운 가치를 넣어주는 3D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만든 게 그 회사 이름입니다. 저희는 2명의 공동 대표로 되어 있고요. 2017년도에 이제 설립이 되었고 현재까지 한 35억 정도의 투자 유치를 했고 직원이 이게 좀 전자료인데 두 달 전에 60명이었는데 지금 한 70명 정도 정도 회사였고 올해 초에는 3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마다 직원이 2배 이상 늘어나가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10월까지 매출이 100억 정도 되는데 11월, 12월까지 합쳐가지고 올해 한 150억 정도 하는 매출을 이렇게 쓰는 회사로 성장할 걸 보고 있고요. 28개의 특허를 기반으로 이제 길수익 기업으로 저희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기업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저희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이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한국 기업인데 왜 글로벌 기업이냐? 저희 회사의 한 60% 정도가 이제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동남아 쪽에서 온 개발자들도 있고 또 이제 유럽에서 온 개발자도 있고 유럽 출신의 이제 마케팅, 영업, 또 미국 사람도 있고 전 세계 20개 국가에서 이제 저희 회사가 한국에 모여가지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 가지고 이제 미국이나 유럽으로 이제 사업을 진출하면서 미국 쪽에 있는 법인을 만들고 유럽 미국 쪽 법인 만들고 일본 사무소 만들면서 각 현지에도 이제 직원들을 채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있는 회사이긴 하지만 전 세계 마켓을 보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 회사에 오면 가장 큰 좋은 점은 뭐냐면 회사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거의 영어로 이루어집니다. 영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치 한국에서 일을 하지만 글로벌 기업에서 일한다는 느낌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는 시장은 한국 시장을 보고 있지는 않고요. 전 세계 시장을 보고 사업하기 때문에 전 세계 사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반들을 오래 다 마련해놨습니다. 유럽의 물류창고도 만들어 놓고 미국의 물류창고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의 영어권도 만들어 놔가지고 내년부터는 글로벌 뻗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크게 문제 없는 형식의 이제 회사 구조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이제 지금 소개시켰던 3i 인사이트라는 이제 그 솔루션을 만들어가지고 기업용 솔루션을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얘는 보셨던 기업의 이제 데이터 센터나 공장 그리고 이제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를 촬영을 해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공간 협업할 수 있는 솔루션이고요. 이 외에 피보라는 컨슈머 하드웨어 브랜드 하나 더 갖고 있습니다. 얘는 스마트폰을 이용해가지고 그 개인의 그 스마트폰 이용해가지고 개인 콘텐츠를 촬영할 수 있는 디바이스로 사실 매출은 이제 피부로 하드웨어에서 현재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또 B2C 기반의 서비스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피보도 간단히 비디오를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간단히 피보도 한번 소개해드리고 한 10분 정도만 소개해드리고 마치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피보 같은 경우는 인사이트라는 솔루션에서 파생된 제품입니다. 맨 처음에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졌냐면 원래 우리가 이제 아까 인사이트 보셨을 때 공간을 촬영할 때 360도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카메라가 니콘 세타라는 카메라인데 맨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카메라도 없이 그냥 스마트폰으로 공간을 촬영해보자라고 생각을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360도 돌아가는 노테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스마트폰을 올려놓고 여기다가 이제 어안 렌즈 360도로 찍을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 카메라에 이제 그 FOV라니까 시야각을 높일 수 있는 렌즈를 달아가지고 찍어가면 360 찍는 디바이스 만들었는데
사실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고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디바이스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게 피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보의 가장 큰 컨셉은 스마트폰을 당신의 카메라맨으로 만들어준다라는 컨셉으로 제품이 개발되었고요. 좀 재밌게 말씀드린다면, 이제 요즘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같이 SNS 플랫폼이 굉장히 유행이 되잖아요. 여기 보면 되게 재밌는 사진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많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많은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올려주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사진 찍으려면 누군가 찍어줘야 됩니다. 남자친구나 남편이 되게 어려운 각도로 찍어준다든지, 굉장히 위험한 장소에서 멋진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남편이 이런 식으로 포즈를 취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누가 찍는 이런 고통을, 이런 어려운 점들을 이제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저희는 스마트폰으로 이 밑에 피부라는 디바이스를 이용해가지고 스마트폰이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주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간단히 보여드리면, 피보입니다. 피보.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비디오 콜도 할 수 있고요. 라이브 스트리밍도 할 수 있고, 따라다니면서 자기 원하는 시점에 사진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9가지의 또 콘텐츠 크리에이션 모드가 제공돼가지고, 특별한 이제 비디오, 편집 툴 없이 피부와 동시에 이런 콘텐츠들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플랫폼, 이 디바이스 만들어가지고 재작년에 미국의 킥스타터 캠페인이라는 플랫폼이 런칭하면서 소위 대박이라는 걸 터뜨렸고요. 현재는 전 세계 한 20만 개 정도가 팔리면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쪽에서 지속적으로 피부로 제작한 콘텐츠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보를 이게 넣지 않은데, 이제 피보 같은 경우도 아까 인사이트와 결합을 해가지고 피보 가지고 이제 VR 투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이제 개발해가지고 올해 이제 12월에, 그러니까 내일이죠. 그러니까 내일은 아니고 12월 둘째 주에 런칭할 예정에 있고, 피보 가지고 이제 선생님 프리젠테이션을 하면까지 만들어가지고 피보로 이제 그 강의용 사진도 강의용 콘텐츠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서비스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저희 이제 브랜드, 이제 스레이 인사이트라는 기술하고 서비스 소개해드렸고, 피부에 대한 브랜드라는 소개해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나 이제 경기대 다니시는 분 중에서, 나는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싶다. 이런 머신러닝 기반의 어떤 상업용 제품만 개발하고 싶다. 자기는 이제 백엔드, 프론트엔드 개발하는 거 좋아한다. 모바일 어플 개발하는 거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병대 교수님 통해가지고 한번 이제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저희 회사 지원하라고 하니까 가장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 이제 영어를 못하면 어떡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예 못하면 사실 스트레스 많이 받을 텐데요. 자기가 이제 우리 회사에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영어를 구사하면서 배워보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갖고 있으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에 관심이 있고, 졸업 후에 이제 스타트업에서 한번 내가 멋진 제품 만들어 보고 싶다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마치고 혹시나 이제 질문사항이나 묻고 싶은 거 있으면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혹시 질문해도 괜찮나요?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근데 일단은 정말 그게 저는 라이다나 이런 걸 좀 쓴 줄 알았는데 성능 자체가 엄청 좋게 나와가지고 일단 놀랐고요. 네. 그래서 근데 카메라 정보를 가지고 막 깊이랑 막 그 뎁스 자체, 물체의 뎁스를 측정을 한다 하셨는데, 그게 그 스테레오 카메라, 저는 핸드폰 카메라 뷰를 또 이용해서 약간 스테레오 아닙니다. 걸 이용하나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게 어떻게 약간 3D 카메라를 이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기술인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3D 카메라 를 이용하지 않았고요. 처음에 머신러닝으로 트레이닝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원래 말씀드리면, 네. 사람 같은 경우는 일반 2D 사진 있잖아요.
네. 딱 투자 사진 보면 대략적으로 뎁스가 어떻게 되는지 느낌이 오잖아요. 네. 저기에 몰래 있고 이게 가까이 있다는 거 좀 느낌이 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으로 해결해 보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처음에 어떻게 데이터를 모았냐면 3D 카메라하고 360 카메라 같이 찍어가지고 뎁스 정보하고 360 카메라가 있는 정보들을 쭉 모았어요. 그러니까 360 카메라는 일반 그냥 하나의 단면 카메라예요. 스테레오 카메라 아니고 여기다가 뎁스 정보를 매핑 시켜가지고 데이터 10만 개 정도 모았습니다. 모은 다음에 얘를 트레인 시켰어요. 어떻게 하면 이 360의 뎁스는 이거다. 그래서 쭉 트레인 시켜가지고 트레인 만들어 놓고 이제 이 트레인된 데이터 기반으로 일반적인 사진 딱 주면 뎁스가 자동으로 나오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네. 그 뎁스를 이용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쭉 시켰습니다. 한 10만 개 정도 데이터를 썼고요. 지금도 더 모아가지고 계속 이제 트레이닝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 그 뎁스 실제 이제 360 카메라 그냥 파노라마 이미지가 주어지면 여기서 자동으로 이제 뎁스 정보를 이제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했고 이제 사실은 저희가 개발해 보니까 네. 여기 뎁스를 추출하는 모델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몇 년 전에 이미 나왔는데 물론 이게 개량을 해야 됩니다. 얘는 이제 네. 스마트폰 이미지 기준으로 한 거고 저희는 320 이미지 사용하기 때문에 좀 개량을 했는데 이거 자체는 그게 어려운 기술이 아닌데 네. 뎁스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걸 트레이닝 한 다음에 이제 트레이닝 결과를 갖고 있는 게 기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미 10만 개를 했기 네. 때문에 다른 네. 기업들이 쉽게 못 따라와요. 우리 데이터 따라오려면 자체. 네. 똑같은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똑같은 트레이닝 과정을 거치는데 저희가 이거 하는데 3년 정도 걸렸거든요. 다른 기업도 똑같이 우리가 데이터 누출만 안 시키면 네. 쉽게 못 따라갈 수 있는 기술을 보고 있습니다. 뭐, 네, 대충 답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그리고 또 하나 더 네. 궁금했던 게 그 강의를 네. 들으면서 그럼 뭐 네. 공장 이런 스마트 팩토리에서 사용한다 할 때 그럼 3D 3D래 360도 카메라의 정보를 네. 네. 미리 서버에 올려놓고 이제 핸드폰 카메라를 실시간으로 찍어서 이제 네. 그 360도 카메라는 그럼 사용할 때는 이제 약간 추론한다 해야 아닙니다. 될까요? 동시에 사용됩니다. 동시에. 그게 또 보시면, 실시간으로 또 네.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 한 예인데요. 네. 보시면 여기 360 카메라 여기 있고요. 여기에 이제 어떻게 슬램 트래킹하는 그 디바이스입니다. 원래 핸드폰으로 가능하고요. 그러면 360 카메라 동시에 사진 찍고 찍는 동시에 이제 스마트폰에서는 여기에 이제 그 위치 정보를 받아갑니다. 오른쪽 보기 스마트폰 화면인데 그 찍힌 위치고 사진 찍힌 그거 위치입니다. 이거 동시에 같이 진행합니다. 같이 진행해가지고 딱 다 찍은 시점에 이미 이제 위치 정보하고 이제 사진 정보 같이 매칭이 돼요. 이거 올려주면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만들어집니다. 360 사진 따로 위치 추적이 따로가 아니고 위치 추적하면 360 사진 같이 찍어줍니다. 동시에. 그래서 동시에 매칭을 해가지고 동시에 아까 VI 투어 약간 네이버 거리뷰 같은 모양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전 세계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기술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만들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갖고 있는 기술들이 또 기업이 있는데 전부 다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장비가 무지무지 크거나 장비를 사용해 찍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한 장 찍고 확인해서 찍고 하는 기간인데 저희는 그런 거 없이 이제 찍는 거와 동시에 네이버 거리뷰가 만들어지는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온 디바이스에서 그냥 핸드폰에서도 이런 네, 가능합니다. 온 디바이스 그러니까 아까 온 디바이스로 딥러닝 하는 모델도 갖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한국에서 저희가 스타트업이지만 이제 기술력으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경기를 뒤지지 않는 기술력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 막 IoT에서 한번 딥러닝 해봤는데 힘들더라고요. 약간 진짜로 쉽지 않습니다, 보면. 하드웨어 제한되어 있으니까 힘들어가지고 그랬는데 멋있습니다. 네,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거는 또 간단한 건데 피보라는 제품은 야외에서도 많이 그냥 탐지를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데모 영상 봤을 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성능이 괜찮게 잘 나오나? 약간 막 빛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저는 그것도 좀 힘들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성능은 비교적 잘 나오고요. 그러니까 피부 아까 보시면 피부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룹 중에 하나가 승마하는 사람들이에요. 승마요? 진짜 승마 말 타는 사람들.
신기하죠. 왜냐면 이 사람들이 왜 사용하냐면 자기가 말 타는 화면을 말 타는 있는 영상을 찍어가지고 선생님한테 보내가지고 이제 자세조 교정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교정받는데 그 전에는 자기 말 타는 말이 되게 움직이잖아요. 타고 네,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면 누가 찍어줘야 되는데 저 피보는 처음에는 이제 사람 인식하는 기술 가지고 따라다니게 했고 지금은 더 발전시켜가지고 말을 인식하는 기술을 만들었어요. 말을 인식해가지고 말을 따라다니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 영상을 찍어주는 기술을 개발했거든요. 이제 그 다 실외에서 사용하잖아요.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 없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빛이나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간단한 거 하나인데 네. 앞쪽에서 네. 약간 이게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랑 이제 그 어떤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된다고 네, 했는데 네. 데이터 센터에서는 이런 한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지 뭔가 잘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뭔가 데이터 센터는 어딘지 혹시 아시죠? 어디 네. 데이터 센터는 약간 뭐냐면 서버들이 몰려있는 네, 룸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네, 게.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는 그룹은 어떤 그룹들이냐면 우리나라도 SKT, KT, 네. 그리고 일본 NTT, 통신 회사들이 이걸 갖고 있어요. 그러면 네. 이 어디에 활용되냐면 통신에 갖고 있고 아마존 혹시 AWS 아마존 웹 네, 서비스 네, 네. 혹시 아시나요? 네, 네, 네.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 그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 있잖아요. 얘네들이 KT나 NTT 쪽에다가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여기 서버를 임대해서 쓰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서버룸 크기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하나. 엄청 크죠. 네, 엄청 크죠. 엄청 큽니다. 네, 엄청 크죠. 네, 여기 엄청. 저도 한번 가봤는데 한 축구장 한 2개, 3개 정도 됩니다. 이거 하나 크게 작은 게. 큰 거는 축구장 한 몇 개 정도 크기가 돼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어떤 작업하고 있냐면 NTT라는 여기 사업하고 있는데 NTT가 전 세계 150개 정도의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3위 사업자 정도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 뭐냐면 분기별로 또 한 달 동안에 한 번씩 조사원들을 보냅니다. 조사원 보내가지고 서버룸을 쭉 촬영을 해요. 카메라 촬영을 합니다. 하는구나. 네. 촬영을 해가지고 위에 이제 오너, 그러니까 그 엔티티에게 가장 사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현재 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공간이 어떻게 관리되어 있고 현재 시설이 이게 낙후되는데 바꿔야 된다. 서버가 낙후되었다. 서버렉이 비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를 합니다. 이제 분기별로. 그래가지고 이걸 하기 위해서 1년에 4번 정도의 조사를 보내가지고 그 각 150개 다 조사를 해요. 조사를 했는데 문제는 사진을 찍어주잖아요. 사진 찍어서 다 보고 사진을 보고 보고서를 만드는데 엄청난 노력이 들고 그 보고서를 본다고 하더라도 실제 가보지 않은 사람은 어디가 문제가 생겼는지 어디가 있는지 이해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조사원도 한 번까지 4명씩 정도 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솔루션 보여줬더니 하는 말이 이거는 한 명만 가면 되겠다. 네. 그리고 그냥 놔두고 여기서 찍어줘도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찍어서 서버에 올려주면 보고 받는 사람도 네이버 거리뷰 보듯이 안에 쭉 트래킹을 하면서 보는 거예요. 보면서 이게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보여드리면 그 엔티티에 지금 하나 있는데 이건 이제 참 이런 식으로 모자에 사진 가지고 찍었고요. 네. 이제 보면 여기는 한테 데모 찍은 건데 여기다가 이제 서버룸이 어떻게 돼 있고 뭐가 비어 있고 뭐가 문제인지 이걸 보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 사진을 다 찍은 다음에 찍은 사진을 다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파워포인트 만들어가지고 이 사진이 어디 위치에 있는 거고 이게 설명하려면 되게 힘들었는데 네. 지금은 이것만 다 찍어서 또 보여주기만 하면 얘가 어떻게 돼 있는지 다 구성해서 설명을 다 해줄 수가 있고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서버가 4개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서버렉이 아니구나 이렇게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장점은 찍은 데이터를 이제 시간별로 다 쌓아놓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있는 데이터 센터의 모습, 또 그 세 달 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서 보여줄 수 있고요. 그래서 NTT에서는 이거 저희 솔루션 보고 전격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어요, 이것을. 그래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이제 진행하게 될 예정이고, 문제는 이제 지금은 이제 출장을 못 가잖아요. 못 가기 때문에 저희 솔루션을 그냥 그 센터만 하나씩 비치를 해놓으면 이제 여기 있는 직원들이 찍어가지고 보관 형식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출장비가 감소하게 되고 보고 비용이 훨씬 감소하게 된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서비스하고 있어요. 실제로 서비스하고 있고 그래서 NTT 내부 보고에서 이걸 하게 되면 연 200시간 정도 감소가 될 거다. 한 명당 출장 시간이 이렇게 보고 있고 비용 투입 같은 경우도 인당 1,000만 원 정도 절감이 된다. 걔네들이 이제
실제로 150개니까 4명을 1년 동안 투입했으니까, 대명 얼마예요? 450명이죠? 아니죠. 4배 얼마예요? 600명이죠. 600명이 투입되는데, 그 네. 60억 정도가 이제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저희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다 질문이 끝난 것 같은데, 네. 네. 어쨌든 뭐 강의 1시간 동안 제가 솔직히 이제 대면을 하면 강의가 되게 쉬운데 비대면 하려니까 되게 어렵네요, 이게. 비대면 강의가 쉽지가 않네요, 이게. 네, 어쨌든 뭐 1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나 이제 질문사항 같은 거 있으면, 뭐 저한테 메일을 보내셔도 돼요. 그냥 메일 주소 하나 넣어드릴게요. 우리 회사에 꼭 지원해보고 싶다. 라는 사람도 있으면. 아니면 이 기술 정보 궁금해요 하는 분들은 제가 지금 밑에 있는 메일 있죠? 이 주소로 보내주시면, 제가 나중에라도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강의 마치면 될까요? 네. 네. 김동진, 김동진 씨가 이제 지금 이제 주관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강의 마치고요. 혹시 네. 질문 사항은 제가 여기에 메모 남겨놨으니까 같이 주시면 이후에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특강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오픈마인드니까 저희한테 오고 싶은 분들 한번 저한테 지원해 주십시오. 네. 야,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기 뭐 쳐주라. 학번이랑. 제 학번이랑 이름이. 근데 확실히 여기 기술